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macOS 모하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저도 설치를 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써보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macOS의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일반 모드를 사용할 건지를 묻게 되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일반 모드를 선택을 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보시는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시스템 프레퍼런스로 오신 다음에 제너럴로 오시고요.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어피어런스에서 왼쪽을 선택을 하면 일반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면 다크 모드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라이트 컬러도 여러가지 색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배경 화면이 될 텐데요. Change Desktop Background로 가시면 이번에 새로 생긴 모하베 다이내믹이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3단계로 걸쳐가지고 뒤에 배경이 바뀌게 돼요. 시스템에 설정이 된 시간에 맞게 배경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Stacks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저의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스택이라는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어떤 화면이었냐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바탕화면에 놔뒀었는데 이게 지저분하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그룹 stacks by kind라고 하게 되면 같은 종류의 파일들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인더의 발전이 조금 더 있었어요. 파인더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보시면 새로운 보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 이름은 갤러리 뷰라고 그래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갤러리 뷰로 보게 되는데요. 갤러리 뷰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됐어요. 특히나 여기서 이미지를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번 파인더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을 하게 돼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레졸루션에서부터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애퍼처 밸류라든가 아니면은 노출값, ISO 이런 등등을 이렇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이라던가 PDF 파일 등은 마크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펜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작업한 내용을 손쉽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쉐어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일로 원하는 분들과 공유를 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유를 하거나 에어드랍으로 가지고 계신 다른 기기들과 아니면 근처에 있는 기기들과 공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퀵룩이라는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놔둔 게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파인더와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왼쪽으로 돌리는 기능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마크업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쉐어 버튼을 이용해서 메일, 메시지, 에어드랍 등등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과 쉐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린샷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능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 저의 경우에는 커맨드 시프트 4번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으면 자동으로 데스크탑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셨겠지만 이번에는 찍게 되면 iOS처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찍은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화면을 전환을 한다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텍스트를 삽입을 하고 또 세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커맨드 시프트 5번은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스크린샷의 옵션을 몇 가지를 더 보여주게 되죠. 가장 왼쪽은 전체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보여지는 윈도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윈도우만 스크린샷을 찍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르고 두 번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원하는 윈도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윈도우에 대한 스크린샷이 이렇게 찍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녹화 기능인데요. 이전에는 퀵타임을 이용을 해야지만 화면 녹화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커맨드 시프트 5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 리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리코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편리해진 점은 오른쪽에 옵션인데요. 옵션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바로 여기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바로 클립보드나 아니면 메일 그리고 메시지로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은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타이머의 기능은 5초 또는 10초를 선택을 해서 화면 녹화를 시작을 한 다음에 5초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녹화를 하게 되면 5초 있다가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녹화가 진행이 되면 위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녹화가 끝이 났으면 위에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나타나게 되고요. 트림을 한다던가 기본적인 에디팅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신기한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Continuity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밖에 활용이 안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열어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Take Photo라고 눌러요. 그러면 자동으로 저의 아이폰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켜지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요. 그리고 나서 Use Photo라고 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방금 찍은 사진이 이렇게 노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타임인데요. 저는 1년에 한 번 사용을 할까 말까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페이스타임을 이용을 해서 최대 32명까지 한 번에 페이스타임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앱 4가지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홈, 뉴스, 스탁, 보이스 메모라고 하는 4가지 앱을 추가로 맥에다가 넣어줬어요. 아이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홈이라든가 뉴스 그리고 스탁, 보이스 메모 모두 iOS에서 먼저 사용을 했던 앱이에요. 애플에 따르면은 몇몇 가지의 코드만 바꿔주면 손쉽게 iOS에 있던 앱을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앱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들도 맥에서 곧 사용이 가능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앱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와서 조금 더 iOS와 비슷하게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 부분도 좀 많이 바뀌어졌죠. Discover, Create, Work, Play, Develop 등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됐고요. 그 세분화된 내용을 좀 더 세분화된 걸 보시고자 하신다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에서 볼 수 없었던 앱들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앱스토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대가 되는 앱 중에 하나는 어도비 제품일 텐데요. 어도비는 현재는 프리미어라던가 아니면은 포토샵 등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앱스토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경우에도 이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맥OS 모하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키노트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들만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숨은 기능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제가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공유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모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